오늘은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라고 부르는 녹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콩 종류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 오색이 다 있죠. 그 중에서도 푸른색을 띠는 콩이 녹두입니다. 성질이 차갑고 해독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좋은 식품이죠. 이 녹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두는 콩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인도 히말라야산 부근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배 역사는 30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나 중국, 이란,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소산성 안에 백제 군창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봐서 청동기 시대에 이미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국 세시기에는 녹두가루를 반죽해서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서 오미자국에 띄우고 꿀을 섞어서 잣을 곁들인 것을 화면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서 붉은색 물을 들인 뒤에 꿀물에 띄운 것을 수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3월 삼진날 시절 음식으로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녹두는 예로부터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는 천연 해독제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중국의 유명한 의사죠. 편작은 삼두음이라고 해서 녹두, 검정콩, 팥, 감초를 넣어서 피부 두드러기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삼국시대의 유명한 의사죠. 화타는 수술할 때 환자에게 꼭 녹두탕을 먹였다고 합니다. 녹두는 안두, 길두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주성분은 전분이 53에서 54% 정도고 단백질은 25에서 26% 정도라고 합니다. 곡물에 들어있는 전분을 우리가 녹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녹두가루라는 뜻이죠. 곡물 중에 전분을 녹두가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녹두의 전분으로 만든 묵을 청포라고 이렇게 하는데 청포에 채소하고 육류 등을 섞어서 식초나 기름에 묻힌 것을 탕평채라고 합니다. 또 녹두를 물에 불려서 찢은 다음에 포대에 넣어서 걸러가지고 즙을 붉게 착색해서 졸인 뒤에 길게 썰어서 꿀을 섞은 것을 창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녹두를 갈아서 팬에 부친 것을 빈대떡이라고 하죠. 이런 전통 음식들은 모두 녹두의 전분 성질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 외에도 발화시켜서 숙주나물을 만들어 먹거나 갈아서 떡고물을 만들고 또 차나 술, 녹두칼국수, 녹두 오리죽 등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녹두에 관한 속담으로는 한강이 녹두죽이라도 쪽박이 없어 못 먹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게으르고 무심한 사람들을 놀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5, 6월 녹두 껍데기 같다라는 말은 매우 신경질적이어서 건드리기만 하여도 발끈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녹두는 재배 역사가 길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녹두에 관계된 설화 하나를 보면은 경상북도 봉화군과 성주군에서 체육된 것인데 이 녹두를 이렇게 뜯어먹는 토끼를 잡은 영감이 영리한 토끼의 꾀에 속아서 이 손자를 토끼로 잘못 알고 삶아먹고 토끼도 놓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민요 가운데 나오는 녹두는 동학혁명 때 전라도 고부에서 거병했던 전봉준 장군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키가 작아서 이 전봉준 장군을 이 녹두 장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민요를 보면은 아랫역 새야 운역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두류박 딱따구요 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새는 민종을 말하고 두류박은 전주 고부에 있는 두류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딱따구요는 날아가라 또는 해산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전봉주는 결국 패할 것이니까 그를 따르지 말고 해산하라는 일종의 참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서정적으로 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라는 그런 민요가 지금도 이제 많이 불려지고 있죠. 녹두를 물에 불려서 싹을 틔워서 기른 것을 우리가 숙주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숙주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숙주나물은 주로 나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먹는데 머리나 꼬리를 다듬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무쳐 먹습니다. 식초로 양념하거나 또 고기를 넣어서 같이 무쳐 먹기도 하죠. 이 부드럽고 아삭한 맛이 있어서 닭게장이나 육게장에 넣어 먹기도 하고 또 차돌박이 숙주볶음 등 이렇게 볶음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와 함께 잘게 다져서
만두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이 숙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더욱더 즐겨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숙주를 완전히 익혀 먹지만은 더운 동남아 지방에서는 이 쌀국수나 여러 볶음 요리에 이렇게 살짝 익혀서 비린내가 약간 난 상태로 이렇게 먹죠. 이것은 이제 날씨가 더운 지방에서 숙주의 찬성질을 살려서 먹기 위한 어떤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숙주나물은 원나라 때 문헌인 거가필룡에서 두화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두화채는 녹두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린 후에 항아리에 넣고 물을 껴넣는다. 싹이 한 자쯤 자라면 껍질을 씻어내고 뜨거운 물에 데쳐서 생강, 식초, 소금, 기름 등을 넣고 무쳐 먹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숙주나물은 원나라와의 교류가 많았던 고려 때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녹두나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신숙주를 미워해서 바꿔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세조 때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육신과는 달리 변절해서 그들을 고변하여 죽게 한 신숙주를 미워해서 백성들이 이 나무를 숙주라 이름을 하고, 이 만두소를 만들 때 숙주나무를 짓이겨서 만들면서 신숙주를 짓이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숙주나물은 요즘에는 남자들의 정력을 약하게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봄이나 여름철에 어른들의 생신날 아침상에 주로 올렸고, 또 어린이 돌날 점심에 손님들이 받는 국수상에 올리는 반찬이었다고 합니다. 이 숙주나물용 녹두는 단단하고 광택이 있는 녹색 계열의 녹두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싹이 터서 나물이 되면은 녹두하는 성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녹두에는 이 다량의 어떤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데, 녹두가 발화하는 과정에서 이 나물로 자랄 때 이 두 가지 성분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에 비타민 A와 B, C는 각각 2배, 20배, 4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숙주나물은 콩나물에 비해서 열량이 100g에 12kcal로 낮고, 또 수분이 96%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고, 또 콩나물과 같이 아스파라긴산이 많아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시력 보호나 피부 미용,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과 유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숙주나물 효능 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열독과 주독을 풀어주고 삼초를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고, 본초 해언에서는 해독작용이 있고 더위를 견디게 하며 삼초를 잘 통하게 하고 대변과 소변을 잘 배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초는 이 상초, 중초, 하초를 말하는데, 이 내장이 들어있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본초 성상에서는 열을 내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편하게 하고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부종을 없애고 주독을 해독하고 오곡의 독을 해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숙주의 효능은, 숙주나물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심장경, 위경으로 들어간다. 열을 내리고 더위를 이기게 하며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더위를 먹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없으며 속에서 열이 나거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숙취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따끔거리는 증상이나 목에, 즉 눈병의 일종으로 눈에 예막에 생긴 증상으로 눈동자가 흐릿해지는 그런 증상을 모괴라고 하는데, 이 모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청포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포묵은 녹두를 갈아서 전분을 침전시켜 만든 묵을 말하는데, 일명 녹두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동국 쇠시기에는 이 3월이면 녹두묵을 만들어 먹는 것이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3월 삼진날에 절식도 됩니다. 이 청포묵으로 만든 묵무침을 탕평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탕평채는 녹두묵을 지단과 쇠고기, 미나리, 김, 양념장을 곁들여서 무친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영조 때 당파 싸움이 심해지자
탕평책을 편 영조가 신하들과 당쟁 중지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색 당파를 상징하는 4가지 색깔의 녹두목 무침을 먹은 것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유래는 순조 때 간행된 송남잡지에서 이 영조 때의 정승인 송인명이 이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송인명이 젊었을 때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갖가지 재료를 섞어서 이 녹두목을 파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색을 섞는 일로 탕평사업을 삼고자 녹두목 무침을 탕평채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두 고르는 법 보겠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녹두는 나랄이 충실하고 녹색빛이 진하면서 갈색의 나랄이 섞여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국내산 녹두는 껍질이 거칠고 손으로 비비면 하얀 분말이 묻어나오고 나랄이 고르지 않는데, 미숙림이 섞여 있고 물에 담그면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입 녹두는 껍질이 매끈하고 연한 연두색을 띠고 나달이 고르면서 물에 담그면 물을 잘 흡수하고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지 않는 녹두는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섞여 있거나 모양이 손상돼서 부서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숙주나무를 고르는 법을 보면은, 숙주나무를 고를 때는 뿌리가 단단하고 수분기가 있으면서 잔뿌리가 없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푸른 싹이 난 것은 생육기간 동안 햇빛을 받았거나 우짜란 것으로 좋은 숙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숙주를 손질할 때는 깨끗한 물에 숙주나무를 헹궈주며 떨어져 나간 숙주 머리 껍질과 속이 빈 줄기나 잔뿌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 보관법을 보겠습니다. 녹두를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나 비닐 포장을 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는 녹두를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 숙주나무를 보관하는 법 보겠습니다. 숙주나무를 보관하는 법에는 물에 담가 두는 방법하고 냉동 보관법이 있습니다. 이 물에 담가두는 방법으로는 숙주를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담가두면 일주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날마다 물을 갈아주어야 하고, 또 실온이 높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냉동 보관법으로는 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짜지 않고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녹두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약하고 몸이 찬 사람들은 이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설사를 자주 하거나 변이 묽게 나오는 사람들도 비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녹두를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사용해야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녹두의 효능 보겠습니다. 역대 의학가들은 녹두가 백독을 해독한다라고 했는데, 명나라 이시진은 녹두는 금석, 비상, 초목 등 일체의 독을 해독한다라고 했고, 현대 연구에 의하면은 녹두는 농약 중독이나 아연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납 중독 등 모든 중금속 중독을 해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초 강목에는 녹두가 수종을 치료하는 것은 팥과 같고, 팥에 비해서 청열 해독 작용이 더 강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장과 이를 튼튼하게 하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해서 오래 먹어도 해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초구진에서도 이 녹두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기록상으로도 아주 좋은 식품이며 장과 이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오장과 비위를 편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황기, 당기, 백출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본초에서는 사람들이 녹두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는데, 약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필요하므로 꼭 벗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녹두의 효능 보겠습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심장경, 간경, 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할 만큼 해독작용이 강하고,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고 더위를 잘 견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뇨작용도 있어서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수종을 치료하고 갈증을 해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중금속이나 농약, 식중독 등 모든 독을 해독하고, 더위를 먹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올라오며 굿도 설사를 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는 증상이나 인후가 건조하고 갈증이 날 때 효과가 있고, 열이 나면서 두통이나 눈이 충혈되고 입안이 자주 허는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고, 또 피부병을 치료하거나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으며 눈 주위나 사지, 부종에 좋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녹두의 효능 보겠습니다.
녹두에 함유된 글리신, 아르기닌, 시스테인 등 아미노산 성분들은 이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을 중화시키고 또 체내에 쌓여있는 중금속이나 식물 독들을 해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녹두에는 뛰어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암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전을 제거하고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등,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녹두에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고 숙변 제거나 변비 예방에 좋고 또 장 속에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녹두에는 또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녹두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로를 풀어주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두에는 들어있는 풍부한 사포닌은 피부의 노폐물 및 잡티 등을 제거하고 또 피부 미백에도 좋다고 합니다. 녹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들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요리로는 숙주나물이 있고 빈대떡이 있고 또 청포묵, 또 녹두 고물 등이 있습니다. 녹두를 밥에 넣어서 녹두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죽을 끓여 먹기도 하죠. 이 녹두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또 숙주나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다른 야채들하고 함께 무쳐 먹기도 합니다. 이 숙주나물은 아삭한 맛이 있기 때문에 탕 요리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육개장이나 아니면 닭게장 등에 많이 넣어 먹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방에서 특히 많이 해 먹죠. 볶음 요리에 이렇게 숙주나물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두를 삶아서 팥빙수처럼 녹두빙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고기하고 함께 다져서 만두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녹두 가루를 이용해서 떡이나 아니면은 이런 전병 같은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녹두를 이용해서 만든 상품들입니다. 녹두를 이렇게 술도 만들고 또 빙수도 만들어 먹고 국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는 천연 해독제 녹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가장 적합한 식품이니만큼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녹두를 이용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